자, 오늘은 2장의 마지막 내용 오늘 다 나가려고 합니다. 비스커시티가 이제 유체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물성치예요. 유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물성치. 자, 비스커시티 말로만 이제 받아들이지 말고 비스커시티가 뭡니까? 딱 뭐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보시기 바래요. 뭡니까? 어떠한 힘이 유체에 이거는 고체면이라고 할게요. 여기 바닥에도 고체면이라고 할게요. 어떠한 힘이 이 고체면에 작용했을 때 이 유체가 따라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속도 프로파일이 다음과 같이 생기겠죠. 자, 뭡니까? 유체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에 유체가 나아가기 하는데 방해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뭐냐면 지금 유체 윗면은 당겨서 가고 있죠. 근데 밑에 쪽은 같은 속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속도가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뭡니까? 바닥면이 0이라는 속도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달라붙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유체가 이 고체면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유체가 뭡니까? 땡긴다고 위에서 이렇게 관성력을 땡긴다고 해도 아래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그러니까 멈추게 하는 힘이 작용한다. 이게 뭡니까? 유체가 점성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힘들이 작용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점성력이 유체에 있어서는 중요한 성질이다. 자, 만약에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지지난 시간인가 제가 설명했잖아요. 고체와 유체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척도. 자, 고체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만약에 응력이 작용했다면, 전단 응력이 작용했다면,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했다면 이 전단 응력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솔리드는. 다시 말하면 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에서 바닥면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윗면을 끌어당겼다. 당기면 얘가 어느 정도까지 디포밍을 하겠죠. 디포밍을 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 포스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작용했을 때 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힘들을 이렇게 해서 꼬이는데 이 전단 응력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솔리드는. 그죠? 근데 플루이드는 뭡니까? 전단 응력이 작용했을 때 그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디포밍이 되는 게 뭐다? 플루이드라고 했어요. 그 힘을 견딜 수 없는 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체역학에 위해서 훅스로를 일단 가져와 봅시다. 훅스로는 타오는 뭡니까? 타오는 G, D, 베타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G, D, 베타. 이거는 상수죠. 프로퍼티예요. 프로퍼티. 그 고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전단 응력에 대해서 스트레인과 서로 비례하게 만드는 상수라고 보면 됩니다. 얘는 스트레스, 얘는 스트레인.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훅스로죠. 그죠? 자, 봅시다. 이러한 경우에 지금 얘가 그러한 경우에 뭐다? 여기서 요 각도 d 베타, 이 d 베타가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인이겠죠. 스트레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면을 그리고 요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만큼 여기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를 DA라고 할게요. DA. 그러면 뭡니까?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G에 DA over L로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D 베타는
approximately 탄젠트 디베타, 이 변하는 정도가 작다고 생각하면 디베타는 탄젠트 디베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dA over L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디베타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고체 역학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유체 역학은 이 윗면의 속도가 v라는 속도로 이 면이 계속해서 속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의 변형은, 유체 입자의 변형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dA라는 것이 하나의 컨스턴트한 값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dA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도 v에 곱하기 dt가 되는 겁니다. 자, 그죠? 그렇게 보면 다시 정리를 하면 타오는 유체 역학에서는 g의 v의 dt의 L의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g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요. g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유체에 대한 상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어떻게 쓰면 되냐? 얘가 그냥 proportional to 하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여기에 만약에 이제 유체가 윗면이 이렇게 v라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면 속도 프로파일을 만약에 그리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되겠죠. 그죠?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L분의 V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L분의 V는 지금 이 속도 프로파일을 우리가 Y라고 할게요. UI. 아이고, 그림이 막 섞여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이게 Y 방향이고, Y 방향의 속도를 UY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렇죠? UI. 그러면 Y가 L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U는 V가 된다고 보면 되고, Y는 0일 때 U는 0이 된다. Y가 0일 때 U는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냥 선형식이잖아요. 선형식. 그래서 L분의 V는 결국 뭐랑 같다? 다시 천천히 갑시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선형식이니까 식을 쓰면 UY는 L분의 어떻게 됩니까? V의 Y라는 식이 되겠죠. 요 두 가지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선형식이니까 다음과 같은 식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얘를 미분을 하면 du, dy,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L분의 V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테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 파트를 가져와서 쓰면 L분의 V의 dt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du, dy, d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요 곱하기 dt를 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이게 결국 뭐였어요? 이게 결국 d베타로부터 시작해서 L분의 da가 됐고, L분의 da가 L분의 vdt가 됐죠. 그럼 결국 이게 뭡니까? d베타였다는 거죠. 그죠? d베타가 L분의 da가 됐고, L분의 da가 L분의 vdt니까 d베타는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자, 이 전체 식을 dt로 나누기 하면 d베타 over dt는 뭐가 됩니까? du over dy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관계식을 유도를 했어요. 유체에 대한 관계식이에요. 지금 고체에서 적용하는 훅스로를 유체에 가져와서 적용해 본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deformation rate, 다시 말하면 strain rate이 결국 뭐랑 같다? strain rate이 뭐랑 같다?
속도의 기울기랑 같다는 중요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 deformation, straight. 자, 제가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 역사 얘기하면서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실을 밝혔다 그랬습니까? 뉴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잘 아는 Sir Isaac 뉴턴이 발견했죠. 뭘 발견했다? The rate of deformation is proportional to shear stress. 예, deformation rate이 shear stress와 비례한다. 타오는 결국 d 베타 over dt라는 비례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수식을 유도해봤더니 d 베타 over dt는 결국 뭐랑 같다? du over dy랑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냈다. 그죠? 자, 이 사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전단 응력은 뭐랑 비례한다? du over dy랑 비례한다 하는 관계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 시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만약에 이 시기 만족되면, 만약에 어떤 유체가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면 it is called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뉴턴 유체라고 한다. 유체가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면 전단 응력과 속도 구배가 비례한다 하는 관계를 가지면 이런 유체를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한다. 됐죠? 모든 유체가 아니라 뉴토니안 플루이드가 이렇다. 뉴토니안 플루이드 얘가 뭐가 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유체들 대부분 여기 들어가요. 에어, 워터, 가솔린, 기름 있잖아요. 기름. 가솔린, 그리고 기타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유체가 이 뉴토니안 플루이드예요. 이런 것들을 만족해요. 요 식을 만족하면 그렇다. 요 식을 만족하면 그렇다. 그다음에 그래서 요게 지금 비례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거 지금 프로포셔널이라는 의미잖아요. 같다는 의미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둘 간의 상수가 필요한 거죠. 그거를 우리가 비스커시티라고 부르는 거죠. du, dy. 이게 비스커시티다. 그리고 얘를 정확하게는 다이나믹 비스커시티라고 하는 게 맞고요. 다이나믹 비스커시티. 단위는 뉴턴 per 미터 제곱. 전단 응력이니까 당연히 파스칼의 단위를 갖겠죠. 압력과 같은 파스칼의 단위를 갖습니다. 자, 그리고 이 뮤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실험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얘를 측정합니다. 실험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체들은 테이블화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테이블의 값들을 잘 불러와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책 뒤편에 다 있죠. 책 뒤에 어펜딕스를 보시면 값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모든 유체가 지금 뉴토니안 플루이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유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non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비뉴턴 유체, 한국말로 비뉴턴 유체. 얘가 뭐가 있을까요? 얘는 뭐 대표적인 것만 이제 따져보면 얘는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속에 있는 블러드. 저는 왜 블러드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 가서 블루드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블루드라고 하면 되고 블러드라고 하면 좀 더 잘 알아듣습니다. 블러드. 그다음에 혈류를 의미합니다. 하는 거예요. 피. 그다음에 liquid plastic. 그다음에 투스페스트. 여러분들 치약. 일상 속에서 매일 쓰고 있는 치약. 그다음에 액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뉴토니안 플루이드의 관계식을 만족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y축을 타오, x축을 du, dy라고 이제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얘가 서로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러면은 어떤 거다? 뮤가 컨스턴트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뉴토니안 플루이드가 되는 겁니다. 뉴토니안 플루이드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고요. 다음에 다른 종류들을 보면 이러한 경우 있어요.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어디 갔어요? 또 다른 경우는 이러한 경우가 있고,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경우를 파란색인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shear thinning 이라고 부르고요. 빨간색인 경우를 shear thickening이라고 해요. shear thickening. 그래서 지금 파란색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파란색 경우, 이 경우를 가져오면 어떤 특성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 기울기가 나타내는 거는 뭡니까? 점성계수죠. 그죠? 기울기가 나타내는 건 점성계수예요. 그죠? 점성계수. 자, 응력이 작을 때 이 점성계수는 어떻습니까? 점성계수가 비교적 크죠. 응력이 작을 때 shear thinning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력이 작을 때 점성계수는 크고, 반대로 응력이 커지면 점성계수가 작아지는 특징을 갖는 유체를 이제 shear thinning 한 경우라고 보는 거죠. non-Newtonian fluid인데 non-Newtonian fluid 안에서도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응력이 작을 때는 점성계수가 컸다가 응력이 커지면 점성계수가 작아지는 경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페인트, 그다음에 폴리머 솔루션, 그다음에 입자가 담긴 유체들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그럼 얘와 파란색과 반대의 경향이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응력이 작을 때 점성계수가 작고, 응력이 클 때 어떻게 해요? 점성계수가 커지는 경우. 이런 경우 부유녹말이라든지 부유모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더 자세히 이쪽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지 52페이지 여러분 책 맞나요? 페이지 52페이지. 네, 맞네요. 페이지 52페이지에
피겨 2-26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인 경우 요거를 우리가 빙햄 플라스틱이라고 하고요. 플라스틱 플루이드, 빙햄 플라스틱 플루이드라고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어떤 특징을 갖느냐면 얘는 특정 항복 응력 이하에서는 그냥 쓸게요. 이하에서는 고체의 특징을 갖다가 응력이 어떤 특정 항복 응력 이상이 되면 유체처럼 행동한다. 네, 빙햄 빙햄 플라스틱 플루이드가 갖는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빙햄 소속 유체라고 합니다. 이런 유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네, 거기에 따라서. 근데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루는 유체는 뭐다? 요거야, 요거. 예, 뉴토니언 플루이드에 관심 있어요. 에어, 워터, 뭐 가솔린, 그죠?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생각하는 기체들 다 뉴토니언 플루이드예요. 힐리움, 뭐 오xygen 이런 것들 전부 다 뉴토니언 플루이드를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토니언 플루이드 가정을 가지고 이제 접근할 거다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점성계수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지만 다시 리뷰를 하면 뉴 에어는 얼마 정도 된다 그랬어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그램 per 미터 세크고 뮤 워터는 얼마 정도? 0.001, 0.001, 0.001이라고 제가 주장을 계속했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per 미터 세크 기억 꼭 하시기 바라고, 밀도도 외워놓으시면 좋죠. 로 에어 얼마라고 그랬어요? 1.2 정도 된다고 그랬고요. 보통 로우 워터는 그냥 998보다는 1000이라고 그냥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킬로그램 per 킬로미터. 요 값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키네마틱 비스코시티는 누라고 보통 표기를 하고 뮤 오버 로로 표기를 하죠. 다이나믹 비스코시티 오버 뭐 덴시티로 계산되는 거. 이게 뭐다? 키네매틱 비스코시티. 자, 우리 이래서 이제 덴시티도 공부했고 비스코시티도 공부했어요. 유체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덴시티하고 비스코시티라고 보면 됩니다. 덴시티하고 비스코시티. 왜냐하면 나비스톡스 이퀘이션 나중에 공부를 할 테지만 거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상수를 지정해야 되는 경우, 특히 비압축성 유체에서는 온도 변화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그런 경우에는 덴시티와 비스코시티에 의해서 유동 현상이 결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덴시티는 뭐 알잖아요. 입자들이 밀집된 정도가 덴시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집된 정도가 높으면 더 그죠? 무거운 거고, 밀집된 정도가 떨어지면 더 가볍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비스코시티라는 건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 일단 점착력이잖아요.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체가 가려고 하는데 그 점착력 때문에 방해하는 마찰력 같은 개념이거든요. 마찰력인 거예요. 마찰력. 근데 왜 생기느냐? 비스코시티는 두 가지 정도로 정의해 볼 수 있는데요. 코이시브 폴스, 지난 시간에 다뤘죠. 코이시브 폴스, 응집력. between 뭐 때문에?
뭐들 사이에? 모리큘러 사이에 분자들 간의 응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 리퀴드에서는 그렇다. in 리퀴드. 근데 가스에서는 코이시브 포스는 크지 않아요. 왜냐면 분자들 간의 간격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다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냐 하면 이 경우에는 비스코시티가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 모리큘러 컬리전, 분자 간의 충돌에 의해서 가스에서는 비스코시티가 발생한다. 그래서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간의 간격이 더 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코이시브 포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스커시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리퀴드 쪽에서는. 반면 가스 쪽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간의 액티베이션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모리큘러 컬리전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비스커시티가 증가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가스와 리퀴드에 따라서 온도에 따른 비스커시티가 다르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2-6의 내용, 비스코시티에 대한 내용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비스코시티에 대한 내용 다뤄봤습니다. 비스코시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 요거는 아마도 제 기억에 2장 이후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2장에서 다룬 내용이고, 하지만 최근에 유추역학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 왜 이게 더 최근에 더 이슈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가스와 리퀴드가 있으면 여기서의 리퀴드에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리퀴드 분자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리퀴드 분자는 코이전 에너지가 굉장히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분자 자체가 스테이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하다. 근데 계면으로 가게 되면, 계면이라는 것은 가스와 리퀴드의 경계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코이시브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되는데, 가스 쪽에서는 그 코이시브 에너지가 비어 있는 상태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이 분자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느끼냐면 unstable하게 느낍니다. unstable. 그리고 unhappy하게 느낍니다. 분자가. 자,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불안정. 홀수 관점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이 형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게 뭐냐면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버블이면 주위에 리퀴드가 있는 상태고, 버블이 가스를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드럼렛이 안에 있고 액적이라고 하죠. 이게 액체 상태가 되는 거고, 아니면 바깥쪽이 가스가 되는 상태. 드럼렛의 형태거든요. 버블의 형태는 이런 둥근 형태를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상태가 얘들이 느끼는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동그란 형태가 있고 이렇게 넓적한 형태가 있다고 생각해요. 면적이 두 개가 같다고 하면, A1과 A2가 같다고 하면 둘레는 뭐가 더 클까요? 둘레는
A2가 크니다. 페리미터 A1보다 페리미터 A2가 큽니다. A2가 A1보다 큽니다. 그죠? 지금 이 경계면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계면을 그러니까 표면을 최소화시키는 게 얘가 안정적으로 느끼는 상태인 거죠. 표면을 최소화시키는 게 안정적으로 느끼는 상태인데 그 최소화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다? 이런 땡그란 상태가 안정적으로 느끼는 상태다. 그래서 표면 장력이, 다시 말하면 표면 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땡그레집니다. 표면 장력이 약하면 어떠한 리퀴드냐에 따라서 어떠한 가스냐에 따라서 표면 장력이 다르거든요. 표면 장력 개수가 다르거든요. 그 개수에 따라서 이 형태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계면 활성제를 집어넣게 되면 표면 장력이 떨어져서 이런 형상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다원형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표면 장력 개수가 떨어지게 되면 그럴 수 있다. 자, 어쨌든 표면 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스피어 같은 이런 쉐입이 이제 이루어졌다, 어떤 형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찌되었든 뭐 어떤 이유든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다. 스피어고 안쪽은 P인이고 바깥쪽은 Pout, 프레셔 아웃이라고 할게요. 이 지금 스피어 바깥쪽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표면 장력 어디에 작용하냐면 이 버블을 가운데를 탁 잘랐을 때 요 선에,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따라서 이렇게 표면 장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 장력. 이게 서피스 텐션인 거예요. 그래서 폴스 밸런스, 지금 정적 상태잖아요. 얘가 지금 움직이지, 버블이 만약에 멈춰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버블인데 이 버블이 멈춰 있다고 생각하면 폴스 밸런스 안 움직인다면 폴스 밸런스를 이루고 얘가 터지지 않았다면 폴스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이 r 제곱의 델타 P는 결국 어디 2 파이 R에 그다음에 시그마 S, 이 폴스가 서로 밸런스를 이루어서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P 델타 P는 여기서 뭐냐면 P in 마이너스 P out이 됩니다. P in 마이너스 P out.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P in 마이너스 P out은 뭐가 된다? 이 시그마 S over R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스피어에서 얘가 버블 쉐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정확히 버블 쉐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안쪽의 압력이 빼기 바깥쪽의 압력은 다음 표면 장력의 힘과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디 압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어디 압력이 더 크다? 안쪽 압력이 더 크다. 그죠? 이러한 동그라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안쪽의 압력이 정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쪽의 압력이 바깥쪽의 압력보다 더 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쪽의 압력이 더 큰데 그 힘의 지금 폴스가 임밸런스 상태잖아요. 안쪽의 압력이 바깥쪽의 압력보다 큰다는 폴스 임밸런스 상태인데 뭐 때문에 이를 버티고 있다? 계면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표면 장력 때문에 이 폴스가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예, 그렇다. 네. 그래서 이 표면 장력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모세관 현상이지 않습니까? 워터가 이렇게 쭉 있는 상태에서 모세관을 이렇게 쭉 걸어줬어요. 걸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그렇잖아요. 음료수에다가 빨대 딱 꽂으면 음료수 쭉 올라오는 현상, 모세관 현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쭉 올라왔어요. 일단 쭉 올라왔어요. 쭉 올라오면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러한 형태로 올라옵니다. 이러한 형태.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요. 평행한 게 아니라 이 면을 만나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유지가 돼요. 여기에 지금 리퀴드가 차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표면 장력은 그러면
그럼 여기서 지금 얼마만큼 높이로 올라갔을까를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h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폴스 밸런스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폴스 밸런스 이퀘이션을 가지고 자, 여기에 표면 장력은 시그마의 형태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테고 지금 시그마와 요 지금 관과의 각도가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요 위에 압력을 PA, 요 리퀴드 바로 밑에 쪽의 압력을 PB라고 할게요. PA-. 그러면 우리가 방금 위에서 배웠던 식을 적용을 해보면 PA-PB 파이 R 제곱은 이 면에서 어떤 밸런스를 이루다? 이 파이 R의 시그마의 코사인 세타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얘는 여기랑 요 지금 요 계면에서 요 위의 압력이랑 얘의 압력은 같다고 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압이기 때문에 같다고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압력이 요렇게 여기까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PA는 PB 플러스 로 GH 위치 에너지만큼의 차이가 PA에 작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위치 에너지 OGH. 이 부분은 좀 더 여기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음 장에 이제 높이 차이에 의해서 압력이 결정되는 정수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그때 또 공부하시면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PA-PB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로지 H가 되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로지 H 파이 R 라지 H라고 할까요? 로지 H 파이 R 제곱은 2 파이 R 시그마 코사인 섹타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뭐가 날아갈 수 있는 게 있나요? 파이 날아가고 R 날아가고 정리를 하면 H는 로 GR의 2 시그마 코사인 세타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캐피러리 라이즈의 정도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까? 표면 장력 계수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각도 이루는 각도 요 지금 얘가 계면을 이루는 각도가 세타에 의해서 또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이런 형태가 되는지 아니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지에 따라서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타가 달라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요 지금 하이트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R은 뭡니까? R은 요만큼 반지름을 의미해요. 이 관의 반지름. 그래서 R 이게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고 중력 상수, 밀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캐피러리 라이즈가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캐피러리 라이즈처럼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유체인 경우는 얘가 액체가 이러한 계면을 이루을 때가 있어요. 미니스커스가 있는데 이러한 계면을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얘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와야 물리적으로 위로 이러한 형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계면 형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포르스 밸런스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얘가 내려갔는지도 관계식을 한번 유도해 볼 수 있겠죠. 얼마만큼 얘가 내려왔는지도 관계식을 유도해 볼 수 있겠죠. 얼마만큼 내려왔는지를 구해 볼 수도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챕터 2 표면 장력 내용까지 쭉 다뤄봤어요. 뭐 예제 캐피러리 쪽 관련한 예제도 있고 하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챕터 2를 공부를 쭉 했죠. 챕터 2를 한번 볼까요? 2-6 비스코시티 내용 뭐 오늘 크게 많이 다룬 게 없어서 비스코시티 내용 좀 공부했고,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유체를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한다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걔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다. 뉴토니안 플루이드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얘를 만족을 안 하는 유체들을 넌 뉴토니안 플루이드라고 하고, 빙햄 플라스틱 플루이드, 시어 티닝, 시어 티크닝 플루이드 종류들이 있다 하는 얘기 했어요. 근데 이번 학기는 뉴토니안 플루이드만 다룰 거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성치 다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점성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좀 설명을 살짝 드렸고요. 표면 장력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정적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캐피러리 라이즈가 가능한 이유, 표면 장력 때문이다 하는 얘기도 했고요. 뭐 이런 내용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2 내용을 마무리 지었는데, 한번 쭉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챕터 2를 잘 해야 앞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서머리를 좀 하고 챕터 2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밀도는 뭐예요? 비춰적의 역수다. 스페시픽 볼륨의 역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결국 del m over del v로 계산이 된다 하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 방정식 P는 rho RT,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이디얼 가스 릴레이션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뭘 공부했냐면 토탈 에너지는 H 엔탈피 플러스 V 스퀘어 오버 2 플러스 GG, which 엔탈피 속도의 제곱은 뭐예요?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위치 에너지를 의미해서 토탈 에너지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컴프레시빌리티 카파는 마이너스 누의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누의 누고, 얘는 또 로의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로 T 이렇게 써줄 수 있다. 그래서 approximately 얘는 마이너스 델 P 오버 델 누 오버 누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컴프레시빌리티. 이제 볼륨 익스펜션 코에피션트 베타는 1 오버 누의 라운드 누 오버 라운드 T의 프레셔 컨스턴트일 때 이렇고, 마이너스 1 오버 로의 라운드 T의 P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approximately 델 로 오버 로 델 T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운드 스피드 우리 공부했죠. 사운드 스피드 공부했어요. C는 스퀘어 루트 라운드 P, 유도를 막 열심히 해서 라운드 P 오브 라운드 로의 S. 그 다음에 얘는 아이디얼 가스면 스퀘어 루트 KRT를 만족을 하고, 이때 K는 뭐예요? BLB CB 오버 CP BLB다 했어요. 그래서 마크 넘버는 어떻게 결정된다? 마크 넘버는 C분의 V고, 마크 넘버 1일 때는 슈퍼소닉, 마크 넘버가 마크 1보다 크면 슈퍼소닉, 마크 넘버가 1이면 뭐예요? 소닉, 그 다음에 마크 넘버가 1보다 작으면 서브소닉, 그 다음에 마크 넘버가 0.3보다 작으면 incompressible flow 가정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뉴토니안 플루이드는 타우는 뮤의 du, dy를 만족한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면 장력에 의해서 그 안쪽에 쉐입의 안쪽에 있는 압력이 바깥쪽에 있는 압력보다 어때요? 크게 이제 발생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표면 장력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수업 이제 했고요. 2장 내용 이제 했고, 오케이, 3장 내용 나가기 전에 오늘 요거까지 이제 공부를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이제 할 텐데요. 퀴즈를